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나이토 요시히토 유노북스 1.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리는 40가지 심리의 기술.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에는 총 40가지 말하는 기술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실제 회사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말하기 기술의 법칙이 아주 쉽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한번 볼게요.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말투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아주 작은 말투의 차이로 상대방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미국 로욜라 대학교의 에드윈 그로스는 시카고 시민에게 마케팅 조사라는 명목으로 볼펜과 연필을 보여주며 이 제품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36.1%가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똑같은 제품을 보여주며 이 제품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좋아한다는 대답이 15.6%로 감소했다고 한다. 완전히 똑같은 제품에 대한 감상을 물을 때도 어떤 점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면 좋다는 대답이 늘어나며 반대로 어떤 점이 싫은가? 라고 질문하면 싫다는 대답이 늘어난다.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자.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소개한다. 나이토 요시히토는 이 책을 총 5가지 챕터로 나누고 한 챕터당 8가지의 말하기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3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상대가 노라고 하지 않을까? 4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상대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할까? 5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까? 이렇게 5가지 챕터로 나누고 있어요. 40가지 기술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이브너페니 테크닉이라는 기술인데요.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야근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동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무나 양심적인 나는 오늘 아무래도 밤을 새야 될 것 같아.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털어놓습니다. 밤샘이라는 말에 동료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을 느낀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밤샘하는 나를 걱정해 동료가 함께 도와줬을까요? 결과는 나는 혼자 외로이 야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알려주는 스킬이 이브너페니 테크닉인데요. 1페니의 금액이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부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페니는 1파운드의 100분의 1 금액으로 아주 작은 돈이죠. 이렇게 작은 돈의 금액을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많은 돈을 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라는 겁니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생각 없이 예스라고 외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이 부탁을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만약 아까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미안한데 오늘 혹시 10분만이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부탁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기 마련이고 책에선 10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죠. 물론 이 챕터의 말미에는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악용은 곤란하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면 나도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친구와 함께 점심 메뉴를 고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랜만에 여름 보양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무조건 백숙을 외치고 나는 장어를 고집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정보의 가치 부여 효과라는 기술인데요.
내가 조사한 자료의 출처의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방법인데요. 신빙성 있는 정보원을 넌지시 비추면서 설득하는 거죠. 노스 일리노이 대학교의 칼튼 마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가공의 신상품 카펫을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카펫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백화점 매니저로 소개했을 때와 소비자 시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소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똑같은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백화점 매니저가 소개했을 때는 갖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이 33.3%인 것에 비해 소비자 시험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을 때는 71.4%의 사람들이 카펫을 갖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춰서 아까 친구와 어떤 보양식을 먹으러 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런 대답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난주에 봤는데 TV에서 유명한 영양사가 나와서 여름 보양식은 장어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득해보면 보다 쉽게 예스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은 특히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잘 통한다고 하는데요.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데이터인데 말이야. 네덜란드 땡땡 연구소가 실시한 최신 조사에서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내 정보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이번엔 연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부품과 햇볕의 법칙인데요. 상대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어쩌면 상대를 바꾸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매일 너무 늦잖아. 약속 시간 좀 잘 지키면 안 돼? 먹을 때 제발 흘리지 좀 마라. 아 진짜 책상 좀 어질러 놓지 마. 우리는 작가의 말처럼 때때로 내가 너를 단단히 바꿔주겠어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바꾸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행위는 반발, 분노, 적대심, 복수 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라고 다그치기보다 상대방이 늘 데이트에 늦는다면 약속 장소를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나 책을 읽으며 기다릴 수 있는 카페로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낚시가 취미인 사람이라면 낚시도구 전문점에서 만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늦어서 기다린다는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품과 햇볕의 법칙의 중요한 요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바꾸라는 것. 자꾸 흘리며 먹는 연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음식이 흘러넘치지 않고 소스가 비교적 덜 튀는 요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먹는 방법을 바꾸기보다 음식점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프레이밍 법칙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에게 운동을 권유할 때 너 운동 안 하면 근육 없어지고 근력 떨어지다 죽어. 와? 운동하면 근육도 붙고 옷을 입어도 티가 나잖아.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자 라고 말하는 것. 목적은 같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죠. 내 말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프레임을 만드는 것. 똑똑한 관계의 기술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를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우수리 효과입니다. 우리가 익히 마트나 백화점에서 많이 당했던 9,900원, 14,900원의 효과죠. 끝이 딱 떨어지는 숫자보다 어중간한 숫자를 사용해 제시하라는 겁니다. 우수리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 이 효과에 걸려들어 무언가를 구매해 본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수리 효과를 관계에서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1시간 동안 공부해라 보다는 45분간 공부해 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시까지 회의하고 간식 먹읍시다 보다는 4시 55분까지 회의하고 간식 타임을 갖죠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핫 드링크 효과라는 건데요. 핫초코 밑대의 광고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살랑살랑 몽글몽글 따뜻해지는 기분. 핫초코 밑대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떠오르고 이런 기분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핫드링크 효과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곳에서는 따뜻하게, 차가운 곳에서는 차갑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따뜻함이 심리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상대를 설득하거나 부탁할 때는 상대를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겨울에야 따뜻한 음료를 권하지만 여름엔 어떡하지?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에 따뜻한 음료를 권하라고? 설득하기 전에 나를 배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무더운 여름날 클라이언트가 회사를 방문했다면 일단 차가운 물이나 보리차를 권해서 더위를 식혀준 다음에 그 다음 따뜻한 커피나 차를 대접하라고 권유합니다. 차가운 물이나 보리차를 마실 땐 가벼운 일상 이야기나 잡담을 나눈 뒤에 일 이야기는 따뜻한 차를 권하면서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책 속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술이 4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한 번 읽고 책장에 꽂아두는 책이 아니라 한 가지 기술씩 읽고 생활에 적용해보고 또 하나 읽고 적용해보고, 사실 이렇게 그냥 옆에 두고 수시로 꺼내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몇 가지만 뽑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에필로그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에필로그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개는 쫓아가면 뛰어서 달아나다가도 쫓아가기를 포기하면 스스로 다가온다. 사람도 똑같아서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하자고 태도를 바꾼 순간 내 뜻대로 순순히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안 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그다지 화가 나지 않는다. 기대하지 말고 느긋하게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자. 간단히 포기해버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의 마음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책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